제2부 질문하는 리더 되기 기초편 1. 나는 질문이 두렵다. 질문이 무서운 4가지 이유. 일부에서 강조한 대로 솔직한 질문과 거침없는 소통이 그렇게 위력적이고 유익하다면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전 세계의 리더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몇 가지 공통적인 해답을 찾았다. 질문이 어려운 4가지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질문을 기피한다. 2. 성급하게 움직일 경우가 많다. 3. 경험, 기회, 교육, 역할 모델이 없어 질문을 주고받는 훈련이 부족하다. 4. 질문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와 업무 환경이 드물다. 특히 고정관념과 관행에 대한 질문은 묵살되기 십상이다. 장애물 1. 자기방어. 사람은 체면을 차리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다. 두려움 같은 불편한 감정은 느끼고 싶지 않다. 질문을 가급적 피하는 이유는 질문이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사람의 원초적 본능이다.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아이가 얼마나 묻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 교사, 리더로부터 묻지 말라는 말을 듣고 지낸다. 질문하지 말라는 말만 듣는 것도 부족하다. 틀리거나 이상한 질문을 하면 아예 웃음거리가 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묻고 싶은 것을 참고 살았다. 괜히 질문 한 번 잘못했다간 버릇이나 예의가 없다고 야단을 맞거나 주제넘게 나선다고 핀잔을 듣는다. 그러니 질문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질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질문이 불편하고 자신감은 허공 속에 사라진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질문 대신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성공적인 비영리 기관의 CEO가 된 신디 스튜어트가 한 말이 있다. 결국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사람을 만난다. 질문을 주고받지 못하면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가 질문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문이나 조사를 받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정답을 몰라 곤혹을 치른 경험이 많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샘 런은 관리자가 비즈니스의 목표, 정체성, 목적을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유난을 떤다고 말한다. 그런 태도는 생각 없는 마초나 틀에 박힌 군대식 사고방식이다. 질문하는 리더라면 자유, 창조, 영감, 변화를 위해 직원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가 질문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때때로 피하고 싶은 대답 또는 내가 문제처럼 보이는 대답을 듣거나 좋아하는 일이 잘못된 듯한 인상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경우 내 생각을 바꾸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수가 있다. 당연히 싫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위협적인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질문을 꺼린다. 마이크 콜만 부사장은
질문을 못하는 사람은 자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물론 용기다. 용기는 언제나 행동이지 생각이 아니다. 용기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만 있다. 질문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심각한 후속 조치와 깊고 철저한 자아 성찰이 요구되는 질문은 특히 어렵다. 리더는 용감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 지위가 높고 경험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질문한다고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관념과 관행을 무너뜨리거나 의심이 드는 것에 대해 질문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골드버그의 말로는 변화를 꾀하려면 관념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없다.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더 나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면 현재 나의 신념과 지위를 버릴 용의가 있어야 한다. 대답에 따라 정확성, 적합성, 유용성, 도덕성이 제각각이다. 더 나은 대답을 찾으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호기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블로그의 말대로 미래에 맨 먼저 도착하려면 외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오는 책임감도 크다. 그러나 리더가 용감하게 질문할 마음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우리는 사고와 소통의 전제와 신념을 의심해야 할 때가 한 번씩 있다. 질문하는 리더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극적이고 영감 어린 질문을 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토론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또한 자기 의견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견해를 바꾸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면 억지로라도 새로운 방법을 수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대답과 새로운 대답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너무 자주 받기도 한다. 때때로 답을 모르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리더가 모르는 것을 물으면 사람들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슴없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리더라면 모르거나 틀릴 수 있어야 한다. 위협적인 대답이 무서워 질문을 꺼린다면 미 국방부의 국토방위 사업부 책임자 수잔 미클링의 말을 생각해보자. 묻지 않은 질문이 문제를 일으킨다.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묻지 못하는 많은 리더는 실천력 부재, 자기 변명, 상대방의 관점 묵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구가 멋지게 맞아떨어지는 자기 방어, 변명과 주장은 리더로 하여금 이상적인 자아상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리더가 체면만 차리기에 급급하면 안목을 잃어버린다. 통찰력이 없는 리더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최고의 결과를 약속하지 못하는 독선에 빠진다. 두려움에 빠진 리더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성과가 없을 경우 문제를 회피한다. 위험 회피용 리더는 자기를 성찰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 정보의 부재는 리더의 눈을 가리고 여느 사람처럼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결국 리더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있는 리더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한다. 장애물 2. 조급증. 조직의 리더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보통은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거듭 올렸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행동 양식이 고착된다. 즉,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나아가려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해진다. 듀폰의 체드 홀리데이 회장이 지적한 대로 이런 조바심 때문에 일부 관리자들은 질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질문을 하려면 자기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시만 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하다. 특히 바쁘고 급히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을 때가 그렇다. 나는 오늘 아침에 2주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제대로 해놔 하고 지시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지시의 유혹을 이기고 경위와 이유를 물었다고 했다. 질문을 한 덕분에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홀리데이가 말한 자기 훈련이 부족한 리더가 너무 많다. 질문을 하면 정보만 오고 가지 않는다. 책임감도 공유된다. 할 일을 지시하는 대신 리더는 용기 있게 직원에게 질문해야 한다.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 질문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직원의 공을 인정하는 것이다. 급할 때 사람을 쓰려면 처음부터 데리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시종일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일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적인 일이나 과중한 업무를 할 때 그렇다. 자아 성찰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오크턴 고등학교 찰스 오스틀런드 교장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배운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내 생각과 지시를 내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주 질문을 해서 그들이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야 한다. 많은 리더들처럼 그도 성급하게 답을 찾는 경향이 짙었으며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판단했다고 한다. 효과적인 질문은 하기 어렵다. 특히 정신적으로 압박이 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다. 액션 러닝의 대부인 레지 레반스가 지적한 대로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무지, 혼란, 위기 상황에서 참신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위대한 리더십이다. 리더는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도 통찰력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것은 순식간에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몰입하는 훌륭한 운동선수의 능력과 비슷하다. 활동 속의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이페츠와 린스키에 따르면 큰 그림을 보는 리더는 높은 발코니에 서서 여러 가지 사건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활동 중에도 한 걸음 물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물으며 머리를 쓰려면 잠시라도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 위에 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성, 정확성, 명료함을 낳는 비판적 사고와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는 리더의 능력은 응급처치가 아닌 변화와 발전에 정말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에핀드 모하메드 라잡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최종 분석 단계에서 정답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는 건 관점뿐이다. 어떤 문제라도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꼭 정답일 필요는 없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묻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 길이 없다. 장애물 셋, 훈련 부족. 대부분의 사람은 질문법을 모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훈련 부족이다. 호기심이 왕성한 3살 때 질문이 많다고 다그친 부모 덕에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실이나 직장에서 수천 시간을 들여 역사, 수학, 컴퓨터, 다양성, 리더십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질문법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 특히 위대한 질문을 하는 방법은 어떠한 교과 과정이나 수행 평가에서도 절대 나오지 않는다. 질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피드백을 받아본 적도 없다. 질문하는 리더의 모범이 될 상관이나 질문법, 그 힘과 이점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만나기 어렵다. 마크 하퍼 사장은 질문을 경영법으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질문이 익숙하지 않아 실망했다. 좋은 질문법을 몰랐다. 나는 핵심과 동떨어진 질문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만 질문했다. 하퍼의 말대로 우리는 질문을 해도 불편해하고 좌절한다. 방어적인 질문을 할 때가 너무 많다. 우리는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묻는다. 왜 그렇게 되었지?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그들이 직무에 태만하다고 비난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리더가 내린 결정에 별 뜻 없이 한 질문이 오히려 그 결정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리더가 화를 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질문을 해도 요령이 없으면 솔직하고 친절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질문법을 모르면 질문이 제한되고 명확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단순해질 수도 있다.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면 중도에 하차하게 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골드버그가 말했듯이 리더에 따라 질문이 초대장, 요구, 미사일로 변한다. 질문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고 자극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질문을 하는 데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좋은 질문을 하는 요령은 2가지다. 첫째, 질문이라고 다 같은 질문이 아니다. 따라서 물어야 할 게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둘째, 질문법을 알아야 한다. 효과적으로 제대로 묻는 가이드라인은 뒤에 설명되어 있다. 장애물 넷, 기업 문화. 환경과 문화는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경기장에서 하는 행동이 크게 다른 사람이 있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지만 상황이 변하면 행동이 완전히 변한다. 마찬가지로 자녀 앞에서 하는 행동과 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 중 일부는 자녀에게 묻는 것이 리더에게 질문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각한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업 문화 또한은 리더가 있다. 특히 분위기를 해치거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질문은 입도 뻥끗 못하게 한다.
우리는 권위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기업 문화와 이것의 기대 역할 외에도 미국 사람들은 양켈로비치를 비롯한 여러 문화인류학자가 지적한 성급하게 행동하는 국가 문화에 물들어 있다. 미국인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도 무엇을 하면 되지? 하고 자문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프린스턴 대학 연구실에서 우주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물을 존경하면서도 생각과 성찰이 시간 낭비라고 여긴다. 나쁜 소식을 전하려 하면 아예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기업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시드니 핀켈스타인이 똑똑한 경영자가 실수하는 이유에서 말한 대로 특히 리더는 좋은 소식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문제가 발생해야만 반성한다. 엔론, 월드컴을 비롯한 수많은 닷컴 기업의 이사들은 하나같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식 가격에 정신이 팔려 회사의 정책을 의심하거나 그들의 일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질문이 죽은 이사회의 모습은 조직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해. 새로운 아이디어는 고정관념 또는 관행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 반감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고정관념과 싸우는 일이 질문하는 리더의 임무이다. 리더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려면 깊게 스며든 규범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적인 질문에는 위험 부담이 있고 때때로 마찰과 질문을 일으킨다. 질문하는 리더는 자신 있게 고정관념과 관행에 도전한다. 리더는 기회의 여백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틈새 영역으로 기존의 기술력이 아닌 새로운 기술력이 필요하다. 또 전략적 목적을 찾아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기업 목표 혹은 목적지로 조직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월마트의 모든 직원은 서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내고 질문을 한다. 그들은 이것을 바보짓 그만하기라고 부른다. 하이페츠와 린스키에 따르면 사람들은 리더가 정답을 제시하길 바라지 성가신 질문과 어려운 선택을 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주어진 고난만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초기에는 도전과 위험을 다룰 수 없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면 당신의 신용과 지위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언의 압력과 기대에 맞설 생각이 없다면 사회적 구조적 한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당신의 팀과 조직에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면 뒤에 사장을 보라. 불편한 질문과 통쾌한 한판 승부, 두려움, 시간 압박, 역량 부족, 기를 죽이는 기업 문화가 있는 조직의 리더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들이 질문할 때는 자포자기했을 때이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했던 리더들은 달랐다. 프랭크 안드라비치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개인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한 이후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이해력이 높아졌다. 더욱이 리더로서 회의나 대화할 때
간섭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질문을 떠올리는 사고 전환이 강해져서 리더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제프 코르 부사장도 지시를 질문으로 바꿨다. 나는 가르치기보다 지시만 하고 있었다. 아니면 질문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360도 리더십 평가 프로그램 후에 이 피드백은 직원을 다루는 방법을 바꿔놓았다. 이제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 그저 개선책이나 대안이 없는지 물어볼 뿐이다. 직원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방식에 익숙하다. 콜렉트컵은 점점 학교 교실처럼 변했다. 나는 자판기처럼 답이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 조직의 진행자이다. 팀은 더욱더 성장했다. 문제의 해답이 자기 머릿속에 있다는 걸 깨닫자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그들이 답을 찾도록 돕기만 하면 된다. 많은 리더들은 간단한 질문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질문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수용한 후 자아 성장을 체험한 리더로 카라벨라의 톰 로플린 회장이 있다. 그는 국제적 리더십과 팀 개발 컨설팅 회사이다. 질문은 나를 완전히 다른 리더로 만들었다. 더 이상 모든 정답을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이 변했다. 종종 표면적인 증상에 불과한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진짜 문제를 찾는다. 지금은 문제를 찾는 능력이 나아졌기 때문에 해결 능력도 더 좋아졌다. 또한 질문을 통해 더 나은 코치와 멘토가 되었다. 질문을 하면 나의 현재 위치와 목표를 점검할 수 있고 감정, 통찰, 이해를 표현할 수 있다. 직원들은 나를 높이 평가한다. 그들의 사기는 높아졌다. 질문법을 배우면 개인뿐 아니라 팀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 수잔 미클링은 나는 소외되는 팀원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질문을 활용한다. 질문을 하면 팀의 공동 이해를 끌어낼 수 있고 모든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질문하면 모든 이해관계를 간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리스도 오직 쉬지 않고 물어야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사용 가능한 우수한 자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변화의 수용력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신디 스튜어트의 리더 경험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CEO가 되었을 때 기업 문화를 업무 중심의 상하 조직에서 팀이 권한이 강화된 기능적인 환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나는 조직을 질문으로 통솔하면서 역할 모델이 되었으며 학습 의지를 밝히고 언제든지 직원을 섬길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내가 스스럼 없이 다가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리더임을 알았다. 또 고객의 기대를 파악하고 중요한 정보를 팀에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는 것도 알았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예산을 3,500만 달러로 늘렸다.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추가로 시작했고 신규 프로그램 5개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만일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 질문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창의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한 체드 홀리데이 회장의 말로 결론을 짓는다. 장벽은 극복할 수 있다. 많은 리더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질문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고 질문의 대답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고 상대방의 대답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다면 질문은 효과적인 경영법이자 리더십의 수단이 될 수 있다.